안녕하십니까. 자,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 공동주택 공시가격 청취해갖고 이렇게 의견 청취안 해갖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갖는 의미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쭉 이렇게 한번 기사들도 읽어보고, 인터넷상에서 좀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도 좀 들어봤는데, 어떤 유튜브에서는 막 쾌재를 부르는 곳도 있더라고요. 마치 이 주택 공시 가격이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서민이 사면 그럼 보유세 안 냅니까? 그래서 이 주택 공시 가격 상승 의도가 과연 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동산을 접하는 어떤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막 쾌재를 부르고 있고 이게 마치 서민들은 좋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조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올랐다. 저 이런 거 솔직히 잘 안 봅니다. 이거는요, 이거 읽어볼 필요도 별로 없는 게 이거는 읽어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고 이를 보면은 막 죽여라 하면서 눈 감고 있잖아요. 죽여라. 네가 나를 죽여라. 그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나는 저항할 수 없으면 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눈 감고 있는 겁니다. 눈 감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것도 나라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 공시가격 올리고 보유세 많이 걷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굳이 다 읽어보고 싶으시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보도자료 들어가 보시면은 오늘 날짜로 하단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5.02과 비슷하게 평균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자료 10페이지인가 있는데 그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은 이 부동산 특성상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특성상 제가 이렇게 눈 감고 있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변화에 참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집이라는 것은 변화가 세금을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 옮기지를 못하잖아요. 왜냐면은 내 애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 내가 애초에 집을 구할 때 내가 다니기 편한 곳에 직장과 편한 곳에 집을 얻었을 수도 있고,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얻었을 수도 있고, 이래서 나의 편의성에 굉장히 관련되고 내 인문적인 인프라와 굉장히 관련된 곳에 집을 얻는데, 사회적인 변화가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당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죠.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고정성이 높은 곳에 변화를 줬을 때 도대체 이런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집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랑 집 사는 거랑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상대적인 연관성부터 파악을 해보면은 그 내용을 알아요. 자, 우리가 거래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인하를 하면은 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적어지겠죠. 높이면은 부담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거래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규 취득자에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래서 신규 취득자들, 매물은 이제 정상적인 가격으로 나오는데 취득세가 높아서 거래가 안 될 경우에는 취득세를 낮추는 정책들을 쓰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높으니까 못 팔잖아요. 차익에 관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매도자에 관한 세금이에요.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도 이 매물을 팔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양도세죠. 양도세는 매도자에 관한 세금입니다. 매도자에 관한 세금. 그래서 취득세는 신규로 살 사람에 대한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매도자에 관한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 보유세는 뭐냐면은 개인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냥 죽여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죽여라. 이겁니다. 국세 중 가장 안정적인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변화에도 매도자가 매수자가 움직일 수 없는 세금이에요. 이거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움직일 수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린다는 것은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매수자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무슨 쾌재를 부르고 있는 유튜브 방송 지 얼굴도 안 나오고 하는 놈 있습니다. 그 사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의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라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왜 많이 세금 걷어요? 나라 발전도 지금 안 시키고 안 시키면서 경제 어려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금 걷는 거예요? 우리나라 살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참,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기사들 보면 종부세 내할 빠르게 보겠습니다. 종부세 내할 아파트 8만 가구 늘었다. 뭐 12억 넘는 아파트를 정조준했다. 뭐 설마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마용성 공시가 강남 상구보다 더 올랐다. 뭐 이런 것들 뭐 몇 퍼센트 올랐다. 뭐 이런 거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쭉 보시고. 뭐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신문 보시면은 이제 반포자이가 보유세가 694만 원에서 1,414만 원이 오르고 용산 푸르지오 서밋이 596만 원에서 868만 원이 올라요. 공정가액 비율 매년 5% 인상하고 이런 데는데, 자, 뭐 반포자이는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이 잘 못 사니까는 그럼 용산 푸르지오 서밋을 한번 보자고요. 596만 원에서 868만 원으로 올리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270만 원 정도 오르는 건데, 270만 원 오르면은 막 이 용산 푸르지오 서밋이 막 떨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반포자이도 한번 봅시다. 694만에서 1,400만 원 오르면은 얼마입니까? 한 700만 원 좀 더 오르는 건데, 예? 700만 원 오르면은 10년 동안 보유세가 7천만 원 오르는 거고, 20년 동안 보유세가 1억 4천 오르는 건데, 20년 동안 보유세 1억 4천 오를 것을 당장 막 3억 싸게 내놓을 것 같아요? 용산 푸르지오 서밋,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20년 동안 5,400만 원 더 내는데 지금 당장 1억 싸게 내놓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세금만 안정적으로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들 보면 시장 충격은 미미하고 거래 절벽은 장기화되는 게 팔 사람들도 양도소득세 지금 우리 뭐 조정대상 지역 중과세 있으니까 못 팔고, 살 사람들도 당장 부담스러운 거예요. 살 사람들도 뭐 작은 거 갖고 이제 얼마나 여태까지 가슴 졸였으면 집도 다 못 사고 있었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 다 보유세 조금이라도 올리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당연히 거래가 당연히 절벽되죠. 거래 절벽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라는 전혀 상관없어요.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에 대한 세금이고, 취득세는 사는 사람에 대한 세금이고, 보유세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지. 물론 SOC 사업, 뭐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도 뭐 그것 때문에 많이 걷어서 뭐 뺏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라가 이제 통제를 하는, 시장 개입을 하는, 예, 그런 의도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좀 하여튼 좀 다른 방향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문정부 이 돌아선 중도층, 자, 지지율 50% 지금 밑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아, 정말 참 잘 하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보면 매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변동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슈퍼 예산 470조 예산인데 내년 예산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더 확보하려면요, 이런 것들 지금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주택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변동성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은 높고요. 기존의 임대주택 같은 경우야 지금 뭐 임대료 상한선이 있지만 임대 사업자가 그러면은 지금 현 상태 임대주택이 딱 멈추는 겁니까? 아니죠. 앞으로 신규 취득할 주택들 중에 모든 신규 취득하는 주택들은 실거주자가 매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신규 주택 구입하는 것들 중에서도 50% 이상은 거의 임대주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임대주택들에 대해서 최초 임대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세의 정가는 약자의 몫이에요. 조세의 정가는. 그리고 부동산 자산 비중 높은 층, 그러니까는 자기 자본에 비해 부동산 자산이 비중이 높은 사람, 기성세대들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높을 것 같고요. 서민들 집 살 수 있는 기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 좀 짜증나게, 제가 만약에 학교 다녔으면 그런 목소리랑 전 친구도 안 해요. 한 대 학 때리고 싶은 목소리 있는데, 걔 보면은 뭐 이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무슨 쾌재를 부르는데 웃기지 말라 그랬었죠. 자, 이 의도도 모르면서 무슨, 여하튼 간에
세금만큼 경기는 더 나빠지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잘해주셔야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주택 가격 상승 의도부터 파악해라. 그냥,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눈 감고 있는 거고, 나라만 그냥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이게 보유세를 올리면은 주택가격이 뚝 떨어져서 우리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굉장히 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자, 오늘 방송은 준비했습니다. 또 조금 오늘 격하게 좀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희랑 계속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